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고 기상청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굉장히 추운 한파가 닥쳐온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추위가 내일 아침엔 절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설 연휴 내내 춥다고 하니까 모처럼 훈훈하고 좀 따스한 그 봄 기운을 느끼는 그런 설은 시당초 기대를 쳐봐야겠습니다. 요즘 우리 증시 분위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우리 증시에서 요즘 대응하기가 진짜 한파보다도 더 그냥 어려운, 더 추운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날씨라도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와 LG U+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는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자,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입니다. 강정원 부장과 함께 해보는 시초가 공략주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마크로젠에 대해서 분석과 전망을 해보겠고요. 어제 글로벌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락 흐름을 보인 코스피 시장, 과연 오늘은 반등할 수 있을지 김도영 작전타임에서 분석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이의현 대리와 함께 국내 기업의 실적 또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반기 실적도 불안한 상황이라는 전망과 함께 인내가 필요한 시기다, 이런 분석을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상세히 듣겠습니다. 자, 메리츠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헌 부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출근을 잘 하셨습니까? 네, 너무 춥더라고요. 그냥 지금도 그냥 한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추위 좀 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어제는 이제 포스코 엠텍을 추천을 하셨죠.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삼성 P&A라는 종목일 때부터 관심을 또 투자를 했던 종목이라서 참 반가웠었는데요. 자, 네. 어제 장중 시초가 대비 강정원 부장님께 추천해서 그러나 그냥 개장하자마자 2% 이상 무지하게 뛰어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자세한 AS 어떻게 이 포스코 엠텍을 좀 대응해 볼까요? 네, 가을 투자금 관련 리스크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제가 추천했던 웰크론 한텍과 맞물려서 이 아이마켓 코리아, 신텍 이런 종목들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종목인데 가을 투자금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엠텍 역시 마찬가지 그런 종목이고요. 제가 방송에 추천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 올해 실적 대비해서 조정 밸류에이션은 일단 수면평균 PER 28배 수준이고요. 시장 시가선수 조정 밸류에이션 15,000원까지는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양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시한 목표가 일단 단기적인 1,30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300원까지는 유지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자,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마크로젠 준비하셨다고요? 네, 마크로젠은 바이오주로 분류되고 있고요. DNA 염기설열 분석 서비스와 더불어서 이 바이오에서 유전자 분석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분석 서비스의 성장성입니다. 이 개인별 맞춤 의학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생명체 염기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제 마크로젠인데, 200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최초의 유전자 분석 업체입니다. 그래서 총 매출 지난 2011년 기준에서 80%가 넘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 분석에 이용되는 DNA 칩을 개발을 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동물의 판매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향후 증가하는 분석 서비스 시장 수요에 맞춰서 이 마크로젠의 성장성이 좀 기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개인 맞춤 의학 실현의 기대감입니다. 마크로젠이 2014년까지 차세대 DNA 기계를 개발해서 이 분석 비용을 $1,000까지 낮출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오 마커라고 해서 이제 원인 유전자 규명, 이 DBA 추적을 통해서 이 질병의 원인 규명과 일반인들보다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 유전체 맞춤형 진단 키트 구현을 실현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런 계획들이 가셔야된다면은 역시 마크로젠의 이 개인 유전체 정보에 기반한 맞춤 의학 시장의 선도 업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마지막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을 줄 수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액이 438억을 기록하면서 2011년 대비해서 42%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47억을 기록하면서 역시 2011년 대비해서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해외 판매 국가 확대와 더불어서 유전자 분석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서 모두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12% 수준인 바이오 칩 부분도 이 희귀 유전자 발견 가능해 중국 시장 런칭을 통해서 외형 성장에도 상당 부분 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사실 마크로젠은 이런 성장성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때문에 지금 3년 평균 PER이 60배 이상 적용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올해 실적 대비해서 PER 40배 수준인데 2014년까지 실적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지금 최고치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4년 실적 대비 평균 PER 지금 현 주가가 PER 25배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성장성 프리미엄을 부과받는 마크로젠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 컨센서스도 45,000원대에서 5만원 사이에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 참고해서 마크로젠 오늘 시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맞춤 의학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는 마크로젠에 대해서 오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크로젠의 목표가, 손절가까지 잡아주십시오. 네, 오늘 시초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31,5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정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그리고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포인트 거래소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0.3포인트 상승으로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때는 좀 이렇게 상승세 유지하다 장만 열리면 또 힘이 빠져버려서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자, 김선유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자, 글로벌 상황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이탈리아 문제가 조금 약간 불거지는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일본의 또 엔화 강세가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장시가 좀 불안할 것 같은데, 동시효과 상황은 오늘 그래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동시효과 상황에서 0.55% 정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조금씩 하락하고 어제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만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자, 삼성전자가 144만 6천 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현대차가 20만 1,500원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현대차가 최근 다시 한번 또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또 전저점 부근을 터치하려고 하는 또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거를 막는 흐름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만원 위로 안착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약간 수급 자체가 어제부터 해서 좀 불안해졌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아차도 지금 5만원 동시효과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요. 흐름 자체 여지없이 또 5만원이 깨지려는 흐름 또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부분은 5만원 아래로는 굉장히 가격 메리트 구간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모비에서 제가 자동차 부품 쪽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시효과 상황 오늘 굉장히 양호합니다. 최근 한 5거래일 정도 좀 박스권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흐름 자체, 그러니까 29만 5천 원을 뚫고 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상으로 한번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동시효과 상황에서 약간 좀 강보합권을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한번 강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스코가 플러스 1.55% 상황에 동시효과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가 최근 들어서 계속 35만원 부근에서 그다음에 37만원 부근 계속 박스권을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7만원 부분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불안한 점이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상승폭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반등을 해줘서 한 38만원 정도까지 안착을 해준다면은 강한 가격 메리트 발생했다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LG화학은 지금 정확하게 보합권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모습,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죠. 30만원 깨진 흐름입니다. 차트상 흐름도 역시나 다시 한번 저가 부근인 28만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적 불안하다는 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기미 동시효과 상황 0.47% 상황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0.24, 신한지주 마이너스 0.64% 흐름 보여줍니다. 자, SK하이닉스 플러스 0.41%,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코스피 동시효과 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경일 팀장께서 코스닥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예, 우선 셀트리온, 셀트리온부터 보시는데요. 셀트리온 지금 보합권에 있고요. 파라다이스 어제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고, 최근에 상승폭을 많이 키웠는데요. 지금 어느 150원 하락한 0.76% 하락 출발을 예상이 되고 있고요. CJ 홈쇼핑은 어제 큰 낙폭을 그렸는데 시세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낙폭을 했는데 오늘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이제 0.07% 상승 출발이 보이고요. 서울반도체도 역시 이제 저가 메리트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져서 어제 하락했던 거에 반대로 이제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는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그러죠. 증시가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 불확실성에 이제 내수주를 포함을 하고
광고에 대한 이제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상승폭을 보여주지만 오늘 지금 보합권에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0.41%, CJEN의 0.72%, GS 호스팅 0.38%, 그리고 동서 네.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개장하면서 상승폭은 좀 줄었습니다. 거래소가 4포인트로 한 6포인트가량 줄어들었고요. 코스닥도 0.89포인트로 조금 늘었네요. 0.5포인트 늘었네요. 0.5포인트 늘었다고 해야 되나 좀 긴가민가 합니다. 예. 어쨌거나 양시장이 오늘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네,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자, 엔화 강세가 또 이어지고 있고 총리 사태로 인해서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자, 이탈리아 베를루스 총리가 조금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긴축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풀리면서 유럽 전반에 걸쳐서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환율 자체가 다시 1,100원대 아직 안착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아직 크게 들어오진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갔고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아직은 매도 우위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장세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스럽게 한 1930포인트 부근에서는 그래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1900포인트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비해서 조금 빠지는 흐름입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도 지금 0.2% 정도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0.77% 상황 보여집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 순매도가 나와줬고 기관들이 지금 6일 연속 순매도가 나와주면서 상승을 제한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의 흐름에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직까지 큰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게 조금 안타깝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장 시작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이제 도와주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0.5%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만 500원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 다시 한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자, 1월 달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은 못 이뤄냈습니다. GM과 포드 같은 경우는 15% 이상의 판매 증가량을 보여줬었는데 현대나 기아차는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2월 달을 한번 기대해 보자는 겁니다. 자, 2월 달에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전반적인 상승폭을 추세로 해서 같이 동반적인 성장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 메리트 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포스코 동시효과 상황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자, 0.28% 상황 지금 상승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포스코가 35만원 부근에서 그리고 37만원 부근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라인이 35만원 가격대이기 때문에 포스코 만약에 35만원 깨지고 내려갈 때는 그때는 조금은 정리하실 생각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35만원 지키고 갈 것이냐 아니면 깨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항상 주의 깊게 보시고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부품주 중요합니다. 자, 자동차 대신에 부품주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자동차 모비스, 현대모비스 중에서 현대모비스가 지금 마이너스 한 0.34%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서도 최근 들어서 큰 폭의 상승을 조금 단기간으로 2주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조금 쉬어가는 그 현상을 좀 보여줍니다. 자, 수급적으로 잠깐 체크를 해볼까요? 역시나 굉장히 강한 수급. 자, 오늘의 하락폭을 이끄는 그 며칠간의 조금의 하락폭을 이끌었던 게 바로 기관들의 소폭의 물량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 보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장 시작부터 외국인들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아차는 현대차랑 같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34% 상황 보여집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완전히 꼬여있는 상황이에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싸다고 느끼셔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LG화학 반등 줘서 최소한 30만원 이상 올라가서 뚫고 갈 때 그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LG화학은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중요한 종목 SK하이닉스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1% 이상의 상황 보여줍니다. 급하게 지금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죠. 어제 굉장히 많은 수의 동시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순간적으로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역시나 외국인들 장 시작부터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들도 동참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또 다음 주 동안은 SK하이닉스를 좀 최선호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주의 깊게 보시고 또 투자하신다면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입니다. 예, 우선 코스닥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500포인트를 지지를 했다,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반등을 주게 되면 510포인트까지 단기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510포인트까지 반기 예상을 하고 또 한 번에 500포인트 지지를 확인하는 W자 형태의 그 코스피 차트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좋은 거는 코스피가 그렇게 횡보 장세를 가누면서도 이제 그나마 좋은 거는 수급적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4거래일째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 기관은 매도를 보였지만 그래도 4거래일 내내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이제 수급적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제 앞으로 이제 500선은 지키겠다라는 그 의지가 표명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피 횡보를 하더라도 그나마 이제 500포인트는 깨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적 상황을 보시게 되시면, 개인 같은, 오늘 코스닥 개인 14억 원 매수세에 있고요. 오늘 외국인 20억 원 매수세에 있고, 기관은 32억 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게 되시면, 개인의 경우는 지금, 개인의 경우는 지금, IT 부품, IT 종합,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방송 서비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는 IT 하드웨어, 반도체, IT 종합, IT 제조, 기계 장비, 기타 서비스, 의료 정리.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제조, 기계 장비, 통신 장비 등의 이러한 IT 부품주, IT나 IT 부품주에 이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이제 IT 쪽으로 해서 이제 반등을 많이 줄 전망이고요. 시가총액 상위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셀트리온도 지금 아까 제 동시효과 때는 보합권이었지만 지금 150원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지금 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이제 0.5포인트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1.12%, 다음은 이제 0.46% 하락 출발을 보이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0.51% 상승 출발, 그리고 CJEN의 0.72%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GS오션픽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동서나 포스코 ICT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요. SFA랑 파트너를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삼성에서 이제 5.12D 투자를 재개한다는 소식에서 어제 SFA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파트론도 역시 수혜주로 이제 어제 급등을 보였지만 오늘 파트론은 1%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SFA는 그 정반대로 1% 상승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종목이 갈리게 되는데, 똑같이 투자를 하는데 어느 종목은 이틀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어떤 종목은 이제 하루 상승하고 이제 하루는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제 SFA가 좀 더 이제 수혜를 더 많이 볼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SFA 사람들이 이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SFA가 좀 더 잘 간다. 똑같은 호재라도 이제 종목이 조금 더 이제 잘 가는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내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입니다.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들려주십시오.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2.8원 상승한 1,090.9원의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방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일 밤 예정된 22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1유로당 1.3523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056달러 하락하였습니다. 스페인 라오이 총리를 비롯한 스페인 여당 수뇌부에 대한 스페인 검찰이 비자금 수사에 나서면서 전일 잠시 쑥으로들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금일 예정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러한 유로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나올까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는 현재 0.75%를 그대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현재 유로존 정치적 문제가 큰
그림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도의 멘트 외에 정책적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안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화는 당분간 약세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관련 위협과 그칠 줄 모르는 엔화 약세에 대한 당국의 경계심이 강해지고 있어 달러원 환율도 이에 연동되어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을 앞두고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1,090원 선을 터치한다면 고점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아서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80원에서 1,092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어떤지요? 현재 3년 국채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0.01포인트 상승한 106.38포인트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반 미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실성이 재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자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4bp 하락한 1.96%를 기록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 라오이 총리를 포함 여당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유로존 정치적 불안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25일 조기 총선을 보름여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실비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당이 민주당을 3.7%포인트 차이로 성미까지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유국민당은 세금 감면 공약 등을 내걸고 있어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문제가 재차 부과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 예전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나오는 25일까지 불확실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예정된 2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과 글로벌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 강화로 인해서 금일 역시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즉시연금 및 상호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연장됨에 따라서 주요 국내 기관들의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물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후 3년 기준 2.70%에서 2.7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환과 채권시장 점검을 해드린 김수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어떤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모멘텀과 타임플로우상 우상향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하루이기 때문에요. 해외 증시 부분에서 이격을 좁혀나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출발과 함께 역시나 타임플로우선 수급상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와 파생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주도 중심 쪽을 이 거래일 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에 따른 주도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우상향 쪽으로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의 이격 좁히기 과정 속에서 하방 경지 테스트를 하면서 이 여파 속에서 오늘 우상향하기 위한 하나의 다진성으로 대한 섹터들이 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 분위기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개별적인 성향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서 가져갈 생각이겠고요. 또한 금일 같은 경우에 추천주는 되지 않겠지만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엔 저가 분할 매수 원칙 쪽으로 좀 가져보려고 해서 지수 관련된 종목군과 지수 연동성에 대해서 우상향 쪽을 타진하면서 공격적인 공격 앞으로를 좀 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공략주 어디를 선정하셨습니까? 네, 오늘 오후장 공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이 살아있는 부분 속에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었고 자체적인 부분에 대한 우상향 턴어라운드 시점 부분에 실적과시 영역에 들어와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돼 있는 화진이라는 업체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화진이라는 종목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섹터 중에서는 자동차 섹터 쪽에 좀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번 바닥권 이후에 4,250원대 부분에 대한 하반경 테스트를 좀 하고 나서 우상향으로 수급을 가지고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계의 보유 수량들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같은 경우 개별적 성향 부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4,600원에서부터 4,720원 정도 밴드 속에서 분할 매수 원칙으로 좀 가지고 가신다라면 단기 목표가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5,000원 목표가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 라인은 4,23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리아 서키트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간에 상당히 급등한 이후에
작년에 랠리에 나왔던 부분이겠죠. FFCB 관련된 인터플렉스의 FRB 국제 회제 기준 속에서 긍정 모멘텀을 나올 수 있다. 우상향 이후에 현재 숨고르기 현상에서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다시 우상향 밴드를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전기전자 관련된 부품 소재들이 조금씩 우상향 준비, 바닥권 탈피 국면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속에서 아직 시장의 주도 섹터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좀 디테일하고 짧게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9,000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 손절 라인 설정을 하고 오늘 눌림목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본다면 22,200원에서부터 25,5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겠고요. 21,000원 돌파 한착 나오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21,000원 돌파 한착이 나올 경우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21,800원 정도 설정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 모멘텀 자리지 추세 자체가 완전히 하방이 꺾인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종목을 가져가시고 오늘 추천한 종목들 역시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주도 섹터로 가고 있는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ETF를 말씀드렸던 부분, 그다음에 지난번 매수 추천 이후에 프롬사우티 같은 경우도 바로 강하게 상한가로 안착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군들 중에서 일시적인 라이징이 뜰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개별주 쪽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잡아보시지만 중기적인 관점 쪽에서는 주도 섹터는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가야지만 1월달 소외됐다 그래도 2월달부터는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의 작전 타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스캐닝,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을 봅니다. 네, IT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 일단 흐름을 좀 움직여줍니다. 자, 어제는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와줬지만 오늘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져 오면서 상승폭을 이끌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최근에 차트 흐름 그래도 60일선 깨고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긴 한데 아직까지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일단 145만 원을 뚫고 올라가서 한 160만 원까지 안착을 시켜주면서 150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조금 약하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좀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 SK 하이닉스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자,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1%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턴하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기간이 6일 연속 매도해서 드디어 3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줬고 외국인들도 120만 주 이상 매수가 아주 강하게 지금 들어와줬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2월 5일을 제외하고서는 5일 연속 순매수라고 해도 과한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폭을 꾸준하게 한 번 더 이끌어갈 수 있다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오늘도 역시나 들어오고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걸까요? 자, 오늘 1.7% 이상의 상승폭을 좀 보여줍니다. 자, 기관들은 3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7만 원이 깨지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 줬었는데 자, 오늘 역시나 또 한번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아무래도 이 정도의 장 시작부터 상승폭이 나온다는 것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되 한 수익은 한 3%, 4% 정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은 매수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7만 원을 깨지 못하고 내려갈 때에는 여지없이 하락폭을 또 키울 수 있다는 거. 좀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어느 정도 저가에 근접한 흐름입니다. 자, 9만 원이 깨지면 원래 안 되는데 오늘 좀 그 흐름을 지켜가고 있는 흐름. 자, 수급적으로 체크해 봤을 때도 꾸준하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삼성 전기 물량을 좀 버려주면서 매도세가 좀 나와줬었는데 자, 어제 기관이 다시 매수가 들어와줬고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와줍니다. 자, 기관의 매수 물량은 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서도 어느 정도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게 LG 이노텍이네요. 자, 마이너스 1.14% 상황 보여줍니다. 외국인들 완벽하게 버린 모습 7일 연속 순매도, 기간 이틀 연속 순매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가 나와줄 때, 뭐 기관이 3일 연속, 외국인들은 3일 연속 매도가 나와주거나 동시 이틀 이상 매도가 나와줄 때는 정리하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그 현상이 좀 발생한 흐름이고 그 현상이 이미 외국인들 3일 연속 매도가 나와줬고 그 전에도 그런 현상이 조금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77,000원 부근이었는데 자, 이런 흐름이 나와줄 때는 매도가 나와줘야 된다. 역시나 차트 흐름 자체도 완벽하게 깨져지면서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자, 이 흐름 LED 업황 자체에서 LG 이노텍이 하반기까지도 좀 회복이 힘들기 때문에 그 영향 따라서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당분간의 좀 반등 흐름은 좀 힘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빠져주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7만원 아래에서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7만원 아래로 뚫고 69,000원이 깨져버린다면 그때는 65,000원까지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차 쪽으로 가볼게요. 자, 현대차가 1% 이상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기아차가 0.7%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자, 여지없이 말씀드렸던 가격적인 메리트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죠. 자, 현대차 수급 보면은 외국인들 다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1% 이상 좀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고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보면 기아차는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끌어올리는 것 같네요. 기관들이 아직 포지션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서도 외인이 매도하는데도 이 상승폭을 키워준다는 것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다시 한번 3일 매도해서 다시 순매수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오늘 그래도 좀 강합니다. 0.86% 상황 좀 보여줍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동차 부품주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 오늘까지 5일 연속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꾸준하게 들어왔던 물량 이틀 약간 빼긴 했는데 큰 물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지 않나. 현대모비스는 적극적인 좀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0만원 위로 안착을 하라고 한 32, 3만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선 쪽으로 좀 가볼게요. 자, 오늘 조선주들 크게 흐름은 변동폭은 없지만서도 그래도 대우조선해양이 1% 이상의 좀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최근 단기간으로 조금 빠졌기 때문에 상승폭을 조금 키워주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은 지키겠다는 의지가 조금 보여집니다. 요런 포인트 바로 매수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1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을 좀 확인해봐야 됐지만서도 약간 조금 그래도 당분간에 지속되는 흐름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이나 조금 길게 1년 이상 보실 분들이라면 중공업주 조선주들은 되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은 최근에 차트 흐름이 좀 깨졌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흐름인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살아있다는 게 조금 긍정적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STX 조선해양 가격적인 메리트 발생해서 지금 쌍바닥 구간을 거의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줄 수 있는 그런 좀 구간이라고 또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유화학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0.3% 상황 좀 보여주고 있고요. GS-0.43%, 그 다음에 S-오일이 1.53% 가장 많이 올라주고 있네요. 자, S-오일은 최근에 거의 5일 연속 계속적으로 하락해주면서 10만원을 깨고 내려간 이후에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고 다시 9만원을 바라볼 정도로 크게 깨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급적으로는 역시나 문제가 발생을 했죠. 자, 기간 4일 연속 순매도, 외국인들 5일 연속 순매도, 외국인들 오늘까지 한다면 6일 연속 순매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관들이 좀 물량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좀 들어가기엔 살짝 좀 부담스럽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발생했다고 하지만서도 아직은 그 저가 부분이 지금 9만원 아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9만원대 횡보 기간이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작년 6월부터 8월달에 그 횡보권 가격대가 아직 그 유효하기 때문에 뚫고 가기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정유주 전반에 걸쳐서는 조금 투자하기에는 약간 이르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자, 화학 쪽으로 가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가 또 역시나 바닥을 이루고 있죠. 자, LG화학 지금 최근에 올해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보여줬던 가격대 29만원대 가격대를 지금 보여줍니다. 이 라인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29만원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 저점 라인이 28만원, 그다음 26만원이거든요. 이 라인 지켜야 됩니다. 오늘이나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29만원을 깨지 않기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29만원 깨면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좀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기관들 매도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들 매도 나와주고 있는데 더 이상의 매도가 아니라면은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내일이라도 나와준다면은 상승폭을 키울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대응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경일 팀장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봅니다.
예, 우선 철강을 보실 텐데요. 이제 철강을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쪽으로 한번 꾸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중국이 이제 춘절을 앞두고 나서 이제 철강 가격을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요. 지난주 열연이 이제 내수 유통 가격이 톤당 664달러로 일주일 전 대비 1.3% 상승했고요.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도 역시 전주 대비 3.1%가 상승을 하면서 춘절 전 이제 오포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가격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국내 철강사들도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포스코를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철강 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철강사입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이 가장 빨리 오를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만이 이제 철강사 현대제철하고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뭐 그런 큰 업체들, 대형 업체들 중에서 이제 1분기 실적이 가장 이제 1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 포스코다. 포스코만이 이제 1분기 개선이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고 2분기도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 하지만 가파르게 실적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계단식 실적 회복이 될 전망이어서 포스코는 이제 그러니까 1분기 때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는 것이 좋은 모습이고요. 지금 차트로도 보셔도 지금 이 바닥권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이 바닥권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자리에 있다. 매수가도 이제 괜찮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을 깨지 않는 35만 원을 깨지 않는 이상 이제 앞으로 상승 추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매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판매량이 이제 감소하면서 이 1분기 실적이 이제 좀 안 좋게 나올 전망이고요. 2분기 때부터 이제 당진 공장의 이제 제3공장 당진 공장이 이제 가격이 이제 당진 공장에 완공이 되면서 완공 이제 모멘텀 때문에 이제 2분기 때부터 이제 현대제철이 상승할 전망이고요. 1분기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현대제철은 아직 보시지 말자라고 보시겠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의 경우는 이제 글로벌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고려아연은 이제 상승을 했고요. 어제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오늘도 이제 1%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현대하이스코 원재료 이제 원화 강세로 인해서 인한 수출 부진으로 1분기 실적이 좀 안 나올 전망이고요. 2분기 때부터 이제 현대하이스코도 2분기 때부터 이제 좋을 전망이고 풍산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업종으로 한번 보시게 되시면 두산중공업 보시면 이제 두산건설을 보셔야 되는데 두산건설에 대한 이제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서 이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제 자리에 있고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최대 5천억 원까지 이제 투자가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많은 8천억 원대 이제 투자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제 횡보장세, 이 L자형 차트를 이제 횡보장세를 보일 전망이고요.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 4분기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면서 이제 최악의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4년 만에 이제 적자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판매량이 이제 전인대를 전후로 해서 이제 전인대가 3월에 있는데 3월부터 이제 건설 기계 쪽에 대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공작 기계, 건설 기계 등의 이제 판매가 이제 탄력을 받을 전망이어서 이제 3월 이후에 이제 두산인프라코는 3월 이후에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건설업종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예상 외의 실적을 달성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지금 바닥을 이제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키면 이제 언제든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매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왜 최근에 이제 실적도 좋고 업황이 이제 개선이 되는데 왜 하락을 했냐면 뱅가드의 물량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건설 쪽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특히 이제 좀 이제 업종별에서 이제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을 자주 보셔야 되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에 이제 작년에
기대했던 항만, 발전, 헬스케어 등의 많은 프로젝트 수주가 이제 글로벌 경기 악재로 인해서 2월이 됐고, 이제 지금 올해 지금 수주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있어서 이제 계속 상승 차트를 이어가는 이제 차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는 전망이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PF로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제 자금을 이제 줄이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렇게 줄이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금에 대한 이제 재무적으로 어느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 하반기 때부터 강력한 수급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이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점진적 이제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업종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이제 보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에 대한 이제 악화로 인해서 지점 통폐합을 통해서 이제 수익성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도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매수 시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수 시점보다 조금 더 하락할 예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좀 더 빠지면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금리 우려에도 인보험 성장성으로 해서 이제 수익성, 최대 수익을 갱신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업종들이, 보험주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폭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어서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은 어떤지 김선윤 대표가 이어갑니다. 네, 통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업종이 오늘 좀 갈리네요. 자, SK텔레콤이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KT가 0.5%, 그 다음에 LG유플러스가 한 1%의 상승폭을 좀 보여줍니다. 자, SK텔레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KT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안 올랐단 말이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신고가 뚫고 가고 있는데, KT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아직 큰 폭의 상승을 못 이뤄주고 있고, 아직 4만원도 뚫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래도 가장 큰 게 조금은 KT가 아닐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상황을 살펴보자면 수급적으로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가장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한데, 이 큰 폭의 상승을 만약에 이 종목이 하락폭을 조금이라도 키운다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 물량 기관에서 나온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하락폭이 2에서 3%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는 같이 조금 매도하시는 대응으로 꼭 좀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SK텔레콤도 역시나 기관들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어제부터 또 오늘은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서도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K텔레콤도 지금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통업종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업종 오늘 크게 뭐 오르거나 떨어지는 업종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현대홈쇼핑이 2%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현대그린푸드가 마이너스 2%의 하락폭을 좀 키워주고 있네요. 자, 백화점주 지금 뭐 춘절 효과로 인해서 기대감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들보다는 주가가 지금 큰 폭의 상승은 지금 못 이뤄주고 있는데, 특히 현대백화점은 좀 많이 빠졌고,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빠졌고, 오히려 롯데쇼핑만이 조금 많이 최근에 좀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좀 엇갈리는 흐름 자체, 아무래도 조금 홈쇼핑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롯데 홈쇼핑이 좀 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나 신세계 같은 경우는 홈쇼핑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한 모습, 그래서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으로도 좀 꼬여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투자하시기에는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중국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S 홈쇼핑이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쉬어가는 흐름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속적인 신고가 패턴을 그려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GS 홈쇼핑은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아직 크게 꼬인 상황은 아니고, 이 정도 물량 가지고는 아직은 아니고요. 최소한도로 한 4, 5만 주 정도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때 그때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S 홈쇼핑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또 CJ 오쇼핑 같은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속적으로 홀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식료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오리온이 다시 또 100만원이 깨진 상황입니다. 100만원이 깨진 상황에서 조금씩 반등을 좀 주고 있다가 지금 이 99만원 선을 좀 유지하고 있는 흐름인데, 자, 오리온 또 한 번 가격적인 메리트 발생했습니다. 자, 오리온이 항상 이랬듯이 121선을 깨고
항상 그 반등을 주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거의 한 6월부터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도 한번 8월 달에도 그랬었고요. 그다음 9월 달에도 그랬었고 그다음 11월 달, 12월 달에도 한번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한번 내려온 상태입니다. 벌써 네 번째 상황이기 때문에 오리온의 최근 주가 흐름 100만 원 아래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확실히 발생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 사항을 살펴보자면 외인들이 크진 않지만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이틀 연속 지금 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문제는 약간 거래량 때문인데 워낙에 가격대가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약간 좀 부족하다는 점 인식하셔야 되지만서도 가격적인 메리트 100만 원 아래의 오리온은 굉장히 메리트 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다가 100만 원 위로 슈팅할 때 그때는 매수 찬스라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트진로가 좀 빠져주네요. 하이트진로 최근에 굉장히 급하게 올라졌죠. 급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졌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보자면은 32,000원부터 해서 갑자기 주가 35,000원까지 크게 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나올 것을 예상이 했지만서도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하이트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출 부분에 있어서 큰 폭의 성장이 아닌 소폭의 성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4분기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약간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주값 인상에 따른 부분이 1분기부터는 반영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쉬었다가 크게 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신다면은 지금은 일단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한 1분기 실적 확인하기 한 2월 한 중순 말부터 해서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빙그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오리온 다음 종목은 빙그레다. 빙그레도 100만 원 갈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빙그레가 꾸준하게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나나 우유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빙그레 같은 경우도 실적 꾸준하게 늘어갈 가능성 높고 1분기,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빙그레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에 대한 영향이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서 또 신고가 패턴 한번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참고하시고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테마주 흐름 이경일 팀장이 정리합니다. 예, 우선 오늘 이제 좀 테마주는 방위산업 업체인데요. 그 북한의 핵실험이 이제 3차 핵실험이 이제 다가왔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방위산업 업체가 이제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위산업 업체는 빅텍, 스페코, 퍼스텍을 이제 중심으로 보시면 되시는데요. 예, 빅텍 같은 경우에는 빅텍 오늘 4%대 그리고 스페코 오늘 지금 10%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퍼스텍 역시 6%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제 중국 춘절 관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블 CNC는 이제 4% 이제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춘절이 이번 주 9일부터 다음 주 이제 15일까지 최대 9일간 제가 15일까지 말한 건 금요일까지가 이제 춘절 기간이고, 이제 토일까지 포함해서 최대 9일간이 이제 춘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춘절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 관련 주가는 그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반등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춘절이 다가오면, 이제 막상 다가오면 춘절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조정을 가져다 줄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파라다이스도 최근에 많이 상승했고, 하나투어도, 모두투어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베이직하우스도 이제 기대감을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제 춘절이 다가오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격대가 조정을 주면은 그때 다시 이제 입성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중국 소비주가 이제 춘절이랑 중국 소비주가 실적이 나빠서 이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멘텀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거의 모멘텀에 대한 이제 하락세, 조정을 주는 거지, 이제 앞으로 기업의 가치나 그런 거에 훼손을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도 꾸준히 한번 보셔도 좋을 전망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경일 팀장의 테마주 흐름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요. 삼성증권은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성장 소비주 3종목을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바벨 전략의 유용성이란 제목의 리포트, 신한금융에서는 2월 중순 이전과 이후 전략을 제시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저평가 및 자산주인 신세계 INC를 주목하자. 그리고 끝으로 동부증권은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직접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성장 소비주 세 가지를 제시했고요. 첫 번째, 영원무역을 말했습니다. 최근 신흥국들의 아웃도어 시장이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 시장은 2011년 107억 위안까지 성장하며 매년 4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입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이 확대된 가운데 영원무역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서요. 원가 경쟁력도 무척 높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CJ CGV입니다. 삼성증권은 특히 지난 1월 한국 영화 관객수가 전년 대비 22%나 증가한 부분에 주목했고요. 이어서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의 진출은 중장기 모멘텀으로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춘절 연휴 앞둔 중국인의 방문은 물론이고 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구조적인 해외 여행 수요 증가가 앞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룹 내 카지노 통합 영종도 복합 리조트형 카지노는 중장기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매 패턴이 우리투자증권이 꾸준히 언급해왔던 실적 모멘텀 내수주와 낙폭 과대 경기 민감주를 주목하는 바벨 전략과 유사한 패턴으로 매수하고 있다는데요. 업종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인과 연기금이 매수를 강화하고 있는 업종에는 지주사, 내구 소비재, 호텔 레저 미디어가 있고 점진적 매수를 하는 업종으로 반도체,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섬유 의복으로 이들 업종 중심의 바벨 전략이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신한금융입니다. 2월 중순 비교적 대외 변수와 무관한 리스크 피하기 작전이 필요하고요.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중국 도시와 관련 종목을 주목하자 했습니다. 유로존 리스크나 환변동성, 개별 펀더멘탈을 감안했을 경우 2월 중순 이전 삼성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롯데하이마트 등을 2013년 중국 정부의 새로운 도시화 정책이 제시되면 수혜를 입을 SK이노베이션, LG전자, 호텔 신라 등에 주목하자고 제시했습니다. 키움증권입니다. 저평가 자산주인 신세계 INC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신세계 그룹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 IT 서비스 회사로 2012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971억, 173억 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2013년 기준 예상 퍼가 5.5배로 저평가됐다고 하는데요.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나 편의점 사업, 드래그스토어 시장 진출은 장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며 2013년 대외 수주 확대와 디지털 공간 구축 사업인 DSC 사업에 진출하며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끝으로 동부증권의 도곡금융센터 이의연 대리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내용 알려주십시오. 네, 전주에 언급드렸던 이번 주까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역시나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의 정치적 문제나 북핵 등의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꼬여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전일 알프로렌이나 여타 대표기업, 미국의 대표기업들 최근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지표 또한 전반적으로 호조를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시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기금과 개인이 시장을 바치기에는 힘겨운 상황이고요. 국내 기업들도 최근 OCI나 대한항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4분기 실적 등을 통해 나타났듯이 우려대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환율 문제가 본격화되는 1분기 실적 전망은 더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일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사퇴 발언 등으로 다시 한번 엔저가 가속화될 여지가 생기면서 최근 반등 후 눈치를 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080원 선 아래로 하향 이탈할 개연성이 충분해지면서 수출주들이 실제적으로나 주식시장에서 온기가 돌기에는 녹록지 않은 모습이고요. 일본 정치권 움직임을 볼 때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넘어설 수도 있는 최근 기세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저희 환율 또한 최근 저점인 1050선 원선을 이탈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뱅가드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매도세에 대항해서 연기금이나 블랙록 계열의 펀드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최소한의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북핵이나 유럽 문제가 불거지면 최근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된 우리 증시가 하락장에서 디커플링이 계속돼서 홀로 상승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에 기인한 수급적인 부분 외에도 본원적인 수급을 살펴보면 최근 외국인 프로그램을 위시한 매물 중에는 뱅가드 물량도 물론 있는데요. 연말에 배당 수익을 위해 유입됐던 프로그램 유입 물량이 꾸준히 쏟아져 나오는 것이 좀 더 근원적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월 말 전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현 지수대에서 횡보장세나 추가적인 기업 실적 아니면
북핵이나 유럽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 추가적인 하락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 글로벌 증시 대비 가격 매력도는 직전 저점인 1930선 전후가 지지선으로나 보나 자금 유입 매력이 있는 지수대인 것은 여타 증권사 리포트에서 언급되듯이 그 부분은 맞고요. 그러나 수급이나 추가적인 외부 동인에 의해서 1930선 전후를 하향 이탈을 하게 된다면 짧게는 1900 초반선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는 우리나라 퍼 11배 전후인 1800 중후반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금방 언급해드린 요인으로 만일에 일시적인 요인으로 하락한다면 1900 초반선에서는 분할 매수하시고 1800 중후반선에서는 적극 매수 구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1930선 지지를 하면서 횡보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항상 생각하시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 추천드렸던 1950선 전후 분할 매수하신 물량이 있으시면 추가 매수는 유보하시고요. 설 전후까지는 매수 참여 자제하시면서 시장 지켜보시는 게 나아 보이고요. 금방 언급해드렸던 지수대나 자신이 원하는 구간대 진입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배당으로 유입됐던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월말 전후부터는 수급이 어느 정도는 호전될 수 있으니까요. 마음 편히 가지시고 투자에 임하시고 언급드린 지수대에서 분할 매수 추천드릴 업종은 전주와 동일하게 반등장을 염두에 둔 금융이나 그리고 화학이나 건설 등 업종을 추천드리고 구정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귀성길 운전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부증권 이현 대리와 함께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께 오늘 간단하게 투자 전략 한 말씀 여쭤보죠. 김선윤 대표님. 자, 오늘 투자 전략보다는 종목 하나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SK하이닉스 굉장히 지금 다시 추세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작부터 외국인들이 50만 주 이상 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 단기간으로도 충분하게 반등 준다면은 이 종목 한 26,000원 뚫고서 27,000원까지도 한번 추가적인 반등 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기간도 짧게 한 2주 안이나 3주 안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관심있게 보시고서 매수하신다면은 재밌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이경일 팀장님은요? 예,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도 안 주고 이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제 0.4% 이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당분간 이제 횡보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아직 뱅가드랑 이제 환율에 대한 그러한 이제 악재가 해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악재가 해소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셔도 좋을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관망세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 투자 전략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계속해서 2부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